우리 가족 여러분, 코넬의 힘, 태국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 비만이 악화시키는 3대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우리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결사 반대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병의 근원은 비만입니다. 비만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이 지금 대표적인 비뇨기과 질환 3가지를 이렇게 나열했을 따름이지 거의 대부분의 비뇨기과 질환을 악화시키고 이렇게 정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 바로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예. 바로 비만입니다. 예. 그 비만이 악화시키는 바로 첫 번째 질환이 바로 함몰은경입니다. 함몰은경. 함몰. 말 그대로, 고추가 안으로, 배 안으로 쏙 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뒤에 그림이 보이시죠? 바로 거북입니다. 거북이. 왜 함몰은경인데 왜 갑자기 거북이 사진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은경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자락고추입니다. 자락고추. 왜 그러면 함몰은경을 이제 자락고추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거북이 목처럼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배 안으로 그냥 지방이 가득 찬 배 안으로 고추가 은경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이제 자락고추, 함몰은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비뇨기과 교원의 생활을 아주 오랜 동안 이제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남자분들 그냥 외형만 봐도 저분은 이제 함몰고추가 있겠구나, 함몰은경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딱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제가 경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배가 놓으셨고 이렇게 좀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은 거의 뭐 10중 8구 제가 그분의 은경을 보지를 않아도 함몰은경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경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배 밖으로 이렇게 고정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배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함몰은경의 소견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함몰은경은 반드시 비만과 연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뚱뚱하신 분이고 배가 많이 놓은 분인데도 함몰은경이 없이 은경이 아주 우람하게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제가 지금 은경을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손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은경이 이제 배가 아주 많이 놓으시고 또 이렇게 비만이 아주 높은 분들 중에도 함몰은경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뚱뚱하다라고 해가지고 다 이 함몰은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함몰은경을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은 물론 비만, 지방이 많이 차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이렇게 복막, 은경을 배로부터 분리시키는 복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느냐, 약하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함몰은경이 비만이 심한데도 함몰은경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만 강하게 만드시면은 아무리 배가 좀 나오고 또 이렇게 비만도가 심하도 은경이 아주 우람하게 함몰은경 없이 원래 은경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뚱뚱하시고 비만이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가 복막을 강하게 만드시면은 이제 아주 단시간 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은경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막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2가지를 동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운동을 하실 때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운동하실 때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헉헉헉헉 거릴 정도로 이렇게 유산소 전력 질주를 하시는 겁니다. 헉헉헉헉 헉헉헉 거릴 정도로 이렇게 유산소 전력 질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복막이 아주 강하게끔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가 강사까지 수료했을 정도로 저는 아주 요가를 오랫동안 했던, 전문 요가인인데, 우리가 호흡법을 또 강하게 만들면은, 단련을 시키면은 또 이렇게 복막이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실 때 이렇게 짜내듯이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짜내듯이 이렇게 내뱉을 때 호흡을 이렇게 우리가 수건을 쥐어 짜낸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이렇게 복막을 그냥 이렇게 수건을 짜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실 때 평상시에 그냥 호흡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내듯이 강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막이 아주 강해지게 되면서 이제 비만이 있다든지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렇게 함몰은경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만이 있는 남자분들 중에 함몰은경으로 자락고추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자락고추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시면은 한결같이 우리가 그냥 자락고추가 아닌 남자분들은 그냥 그 엉덩이를 딱 내 보이고 다니시는데 자락고추가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수건으로 가린다든지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가리고 다니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바로 살을 빼는 것도 있지만은 살이 있으셔도 복막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이제 본인의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함몰은경은 이렇게 교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남성분들은 명심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노력을 동원해도 함몰은경이 이제 교정이 안 되는 남성분들은 이제 비뇨기과에서 함몰은경 교정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몰은경은 이제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처럼 이렇게 복막이 약해서 엉덩이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렇게 복막을 강하게 이렇게 교정을 해가지고 엉덩이를 밖으로 노출시키는 이런 함몰은경 교정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함몰은경 교정 수술을 하시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해 드렸던 이제 약물엉경학대라든지 엉경학대를 하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추 효과를 발생시키거든요. 엉경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엉경이 밖으로 노출될 수 있는 함몰은경 교정 수술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므로 이런 이제 함몰은경 교정 수술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엉경 확대, 약물 엉경 확대 등의 이런 확대 수술을 받게 되시면은 이제 함몰은경 들어가 있는 엉경이 밖으로 노출되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이제 이 남성분들의 함몰은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잘 모르십니다. 이 남자분들은 이 엉경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나 이런 정도가 여자분들의 어떤 외모나 어떤 뭐 피부 미용에 대한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남자분들이 본인의 엉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엉경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남성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자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는 이제 비만이 악화시키는 함몰은경을 교정하는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살을 빼시는 거고 이렇게 단시간 만에 살을 빼기가 좀 어려우신 남성분들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복막을 강하게 만드는 그는 이제 노력을 하시면은 함몰은경이 교정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런 다양한 본인의 노력을 하셔도 이렇게 함몰은경이 교정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많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함몰은경 교정 수술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약물엉경학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게끔 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역시, 제가 하는, 이 방송하는 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틈틈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으로, 그렇지. 당연히, 후천적으로 교정이 가능하지. 뭐, 당연히, 이렇게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함몰원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든지 본인이 교정을 하려고 하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확대수술의 비용은 뭐 병원마다 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보통 한 200에서 300, 400 정도로, 요렇게,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욕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안 합니다. 성욕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성욕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있지.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살을 좀 뺀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성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은, 성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존재를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전립선 통입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도 우리 전립선 통 환자분들을 오늘 진료를 아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 남성분들이 아주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질환이 바로 이 전립선 통입니다. 전립선 통은 그야말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립선이 우리가 이렇게 언경과 방광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조물을 전립선이다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계속 우리한 통증, 묵직한 느낌이 드는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는 이제 전립선 통이 있는 남성분들은 한결같이 보시면은 비만이 있는 남자분들이 아주 이런 통증을, 전립선 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립선은 이렇게 언경과 방광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요 구조물을 우리가 전립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립선은 우리가 남성의 이제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일을 하신다든지,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무직,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흔하게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비만이 있는 남성분들은 이런 전립선 통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 증가하게끔 됩니다. 비만 자체가 이 전립선을 확 누르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누르게 되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비만에 의해서 발생된 지방세포가 염증세포를 과다하게 분비를 시킴으로 인해서 또 전립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는 아주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전립선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 통이 있는 남성분들은 한결같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전립선 통이 발생하기까지가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비만이나 복부 비만,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는 혈액순환 장애가 뭉쳐서 아주 오랜 동안 누적되는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 게 바로 이제 전립선 통이다 보니까, 우리가 비만이 있는 남성분들은 한결같이 이제 전립선 통이 발생을 했을 때,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병원, 저런 병원, 이런 여러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 닥터 쇼핑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전립선 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전국에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통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남성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가 하면은, 전립선 통을 단시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마치 완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립선 통은 결국은 아주 긴 시간에 걸친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원인이 발생했으므로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 시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내용처럼 전립선통은 요즘 최근에 경향은 이렇게 혈액순환, 이제 순환이 안 돼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으므로 반드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남성분들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첫 번째는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은 살을 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살이 많이 있다는 거는 이제 지방이 많아진다는 거는 또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앉아서 일을 하시면은 또 밑에서 이렇게 압력이 주어지고 또 이렇게 지방이 많고 이렇게 복부 비만이 많다 보면 또 위에서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압력을 주게 되고 그냥 그야말로 앉아서 일하고 지방이 많은 분들은 그냥 중간에서 전립선을 꽉 누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셔야 되는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가 힘드신 남성분들은 반드시 쿠션을 좀 이제 앉아 계실 때 쿠션을 좀 두툼한 쿠션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앉아서 일하실 때 틈틈이 이렇게 좀 자주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렇게 몸도 좀 풀어내시는 이런 노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주 전립선 통의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 시간을 내셔가지고 하루에 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으시니까 매일 습관적으로 따뜻한 물 안에서 온탕 반신욕을 하시는 것이 아주 전립선 통의 치료와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립선 통은 혈액순환 장애에서 나타나는 병이 되므로 이렇게 따뜻한 물 안에서 이렇게 계시게 되면은 이제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호전시키고 또 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뇨기과적으로는 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전립선이나 엉경 부위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하라고 하는 거는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이완시키기 위한 본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 아주 바쁜 비뇨기과 원장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활기가 넘치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 노력을 위한 노력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일단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운동량을 많이 증가를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저는 이제 아침에 5km를 뛰거든요. 키로수를 딱 정해가지고 5km를 그냥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전력 질주. 키로수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5km를 전력 질주 하듯이 이렇게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저는 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매일 이제 팔굽혀펴기 푸시업 이걸 또 개수를 정해가지고 매일 합니다. 지금 솔직히 오늘 지금 방송이 제가 조금 덜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송 마치고 나면은 또 이제 제가 완성을 못한 이제 푸시업, 팔굽혀펴기 또 완성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목표를 정해가지고 운동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혈액순환을 강하게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뇨기과 의사지만 운동 전문가인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비만도 해결되게끔 되어 있고 또 비만에 의한 전립선 통도 해결되게끔 되어 있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활기가 넘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몸에 달라붙을 수가 없거든요. 스트레스도 해결되게끔 되어 있고 그냥 그야말로 일 하나로 인해 가지고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그 운동을 하실 때 그냥 운동을 하지 마시고 목표를 딱 정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인 이제 전립선 통의 예방과 아울러 비만을 완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남성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전립선 통은 우리가 이 성인 남성들은 그냥 그야말로 한 50% 정도가 평생 전립선염이나 전립선통으로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아주 남성분들에게서 흔한 병입니다. 또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대표적인 닥터 쇼핑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전립선 통, 전립선 염인데, 제가 알려드렸던 요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게 되면은 절대로 전립선 통이나 전립선 염으로 고생하시는 남성분들은 없어지실 거니까, 요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열심히 관리를 해보시면은 아주 효과적인 전립선 치료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원장님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예. 예, 저희 병원은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저는 이제 병원 진료 6시에 마치면은, 확 뛰어와가지고, 6시 반, 그냥 30분 만에 우다닥 동대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후다닥 또 와가지고, 이렇게 9시 반에, 이렇게 방송하고 또 마치면 또 후다닥 내려가고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열정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위치는 대구 삼덕 내거리 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코넬 비뇨기과입니다. 이렇게 회원부 충만감 상실이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명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 회원부가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이제, 충만이 잘 안 되게 되고,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기능도 저하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 회음부라라고 하는 구조물은, 이렇게 전립선도 위치해 있지만은, 이렇게 관략근 같은, 이는 섹스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근육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회음부로 가는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이제 상실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요 상실증에 의해서 이제 전립선의 통증이라든지 또 이제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는, 이거는 아주 광범위한 이제 증후군으로 보시는 것이 합당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회음부 충만감 상실이다라고 하는 진단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요것은 이제 아주 큰 개념의 이렇게 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비만이 악화시키는 세 번째는 바로 아주 중요한 발기부전입니다. 뒤에 있는 남성분이 지금 막 인상을 쓰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 바로 고추가 안 쓰시는 겁니다. 고추가 안 쓰는 겁니다. 발기부전이 있어요. 발기부전으로 너무나도 이제 고통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30대 중반의 남성분이 이렇게 인상을 막 쓰면서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바로 질환이 바로 남성의 발기부전입니다. 발기부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비만이야말로 발기부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이 있는 남성들이 왜 비만이 생겨나겠습니까? 당연히 운동을 안 하니까 비만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이 부족을 하니까 당연히 엄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장애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비만이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엄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니까. 즉, 운동량도 부족하고, 비만이 있다 보니까 엄경으로 혈액순환도 안 되게 되고, 또, 이렇게 비만이 있다 보면은 이제 지방세포가 염증을 계속해서 분비함으로 인해서 엄경으로 가는 혈류를 꽉 막아버리게 되므로 이런 아주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기부전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남성의 발기부전은 도대체 발기부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남성이라든지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발기부전이 온 남성분들의 스트레스는 그냥 그야말로 측정 불가일 정도로 아주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정말 비뇨기과 질환의 성기능 장애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발기부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기부전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큰 이제 비만, 당연히 이제 발기부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만을 극복을 하고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미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이제 발기부전이 발생한 남성분들은 반드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기부전을 그냥 치료 없이 지내시는 경우에는 또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발기부전은 더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할 수 있다 보니까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방법이 제가 이제 집필했던 책입니다. 최고의 남성이 되는 비법. 바로 이렇게 최고의 남성이 되는 제 책 표지입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남성이 되는 비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이는 최고의 남성이 되는 비법을 이제 통달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발기부전에서 남성분들은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만에 의해서 악화되어 있는 발기부전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엉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계속해서 이제 촉진시키는 겁니다. 엉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계속 촉진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평상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스트레스를 조절하시는 노력을 남성분 스스로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까 질문에도 있었지만은 이 성욕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 계속 이제 비만이 쌓이고 운동량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성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욕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떨어진 성욕에 의해서 발기부전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발기부전하고 성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가 이 발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자극. 우리가 발기부전을 치료하시는 남성분들도 요런 개념을 모르시는 남성분들은 그냥 발기약,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이렇게 발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남성분들이 아주 많은데 전혀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산화질소가 이렇게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적인 흥분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야지 이렇게 산화질소의 분비에 의한 이렇게 발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성욕이 없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엉경으로 가는 자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자극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는 이게 반드시 이렇게 육체적인 이런 자극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어떤 이제 정신적인 자극,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적인 자극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발기력은 아주 이렇게 강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발기력을 강하게 형성된 상태를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시게 되면 마치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근육이 강해지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엉경도 이렇게 강한 발기를 일주일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 정도를 이렇게 유지해 주셔야지 엉경이 이렇게 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비뇨기과 교원이로서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은, 한결같이 이제 오랜 세월 이제 남자분들이 성관계가 없었다든지, 심지어 성경험이 없는 남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인과 이혼을 해가지고 또 여자 관계가 없었던 남성분들은 한결같이 성기능이 떨어져 있고 발기력이 저하되어 있는 남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엉경이다라고 하는 게 혈관이니까 혈관은 사용을 안 하고 또 계속 이제 움츠러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면은 발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발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강한 발기가 바로 그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즉, 강한 발기부전을 해결하고 발기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발기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발기를 일주일에 최소 2회 정도를 계속해서 되풀이해 주셨을 때 아주 발기부전을 예방을 하고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고, 본인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비뇨기과를 내원하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저용량 발기부전 같은 이런 아주 효과적인 약제들이 있고,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셔가지고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발기를 시켜내시면은 발기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되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남성이 되는 비법이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방송에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 비만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데 발기부전하고는 그냥 그야말로 정비례합니다. 즉 비만도하고 발기부전하고는 그냥 그야말로 100% 정비례해서 나간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을 극복하고 싶고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싶은 남성분들은 반드시 오늘 거울을 한번 보시고, 나도 저 코넬 원장처럼 오늘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뱃살 집어넣고 가슴 근육도 만들고 팔 근육도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내시면은 아주 효과적인 발기부전 예방이 될 수가 있고 최고의 남성이 되는 비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기부전이야말로 비만으로 인해서 악화될 수 있는 비뇨기과 질환의 세 번째 요인이지만은 그야말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남성 성기능 장애가 되므로 반드시 오늘부터 이제 비만이 있는 남성들은 비만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